조선 역사에서 가장 억울하게 쫓겨난 왕비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하루아침에 왕비의 옷을 벗기고 흰 가마에 태워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녀를 쫓아낸 사람도 숙종, 그녀를 다시 불러들인 사람도 숙종, 그리고 그 이유가 1689년 5월 2일 숙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며 내린 비망기, 즉 임금의 명령문에 적힌 죄목, 2, 3년 전에 이미 지나간 일을 또 트집 잡은 것. 첫 번째, 국상 중에 자신의 생일 축하를 잠깐 받았다는 것. 두 번째, 23년 전에 이미 지나간 일을 또 트집 잡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남인들조차 이 폐위는 명분이 없다며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파까지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도 숙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왜였을까요? 16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후궁 장씨가 왕자를 낳습니다. 숙종은 즉시 이 아이를 원자로 선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시 집권 세력 서인들이 막아섭니다. 왕비마마가 아직 젊으시니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숙종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인 전체를 조정해서 쓸어냈습니다. 이게 기사왕국입니다. 인현왕후는 서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그 이유 하나로 함께 쓸려나간 겁니다. 장희빈의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정치적으로 먼저 버린 겁니다. 왕비의 옷을 벗겼습니다. 무명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흰 가마에 태워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길을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선비와 유생들이 곡을 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숙종은 그 민심도 무시했습니다. 안국동의 작은 집,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하들이 옷과 양식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숙종은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집은 관리가 안 돼 낡아갔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숙종실록에 이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인현왕후가 숙종의 혹독한 질타를 받자 직접 한 말, 진실로 나의 죄이다. 폐출시키려면 폐출시키라. 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 부른 겁니다. 한편 그녀를 위해 복위 상소를 올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인현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694년 4월 1일 숙종이 갑술왕국을 단행합니다. 남인을 쫓아내고 서인을 다시 기용했습니다. 바로 그날 숙종이 선포한 말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패비 민씨를 신원하는 자는 역률로 다스린다. 복위를 주장하면 역적으로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불과 8일 만에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4월 9일 복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복위해 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인현왕후는 거절했습니다. 2번씩이나 숙종이 3번째 편지를 보내고서야 그녀는 마지못해 따르겠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버렸던 남편,
그 변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여인. 그래서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쫓겨날 때도 정치였고 돌아올 때도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기가 결정되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론의 거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자의 어머니인 장 씨가 더 귀하니 민 씨의 보기는 부당하다. 심지어 승정원, 즉 임금의 비서실까지 조정 백관과 공론을 모을 때까지 명을 받들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비서실이 거부한 겁니다. 환영받지 못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여전히 궁 안에 있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이 같은 궁 안에서 7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실록은 인현왕후의 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700년 3월 중증 통풍 진단 양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 전신 경련 복부까지 번진 붓기. 현대 의학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폐비 시절의 혹독한 생활이 만든 결핵성 질환 보기 후에도 후유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쫓겨났던 5년이 이미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는 창경궁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왕비가 죽은 직후 숙종은 장희빈의 처소 뒤편에서 신당을 발견합니다. 무녀들이 인현왕후의 초상화에 활을 쏘고 굿을 버렸다는 기록. 숙종은 경로했고 장희빈은 그의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굿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세자, 훗날 경종이 되는 그 아이의 건강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픈 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기도가 저주 행위로 둔갑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불편한 팩트가 하나 남습니다. 숙종은 폐위 당시 인현왕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덕은 없고 시정잡배에 패려스러운 행실만 남아있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능멸하는 간악한 짓을 한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인현왕후가 죽자 난간을 두드리며 방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한 명은 버려서 병들게 했고 한 명은 직접 죽였습니다. 그 책임을 역사는 단 한 번도 숙종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인현왕 후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인현왕후를 성녀로 장희빈을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폐위 명분은 억지였고 복위는 정치의 결과였으며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었다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나고 쫓겨난 후에도 스스로를 죄인이라 불렀고 돌아온 뒤에도 끝내 웃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